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8월 5일 참 급락한 이후에 빠른 속도로 회복한 주가 이렇게 주제를 담았습니다. 오늘은 큰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8일째 랠리 상승이라는 거 앞서서 분석에 따르면 최장기가 올해 랠리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손에 꼽는 기간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작년 11월을 처음으로요. 지금 8일 연속 오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강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발심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기본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까지 보면 93%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거의 80%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익은 이번에 한 10.9%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2021년 4분기에는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직후 1년 후였기 때문에 그때 30% 이상의 이익이 증가한 것 이후에는 최대폭의 이익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5.2%로 약간 줄어들지만 4분기에는 15%. 그래서 올해 연간을 보면 10.1%. 네. 내년에는 이익 전망이 더 증가폭이 더 커집니다. 15%. 즉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내려올라가니까 웬만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내려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변수만 보면 주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더 커져 있는 시점이라고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오늘 현재 보면 12,000여 개의 기업 레포트가 지금 미국 기업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이 55%, 네. 중립 의견이 40%, 매도 의견이 5%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매수 의견이 90%거든요. 네네. 미국은 55%, 매도 또 5%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미국의 투자 의견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서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겠고요. 참고적으로 목표 주가를 다 계산해 갖고 S&P를 역으로 만들면 6,100포인트까지 나옵니다. 지금 10.5% 정도가 지금 가격 대비인데요. 평균 7, 8% 정도가 7, 8% 차이였다고 본다 그러면 지금 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요. 현재 실적 기준으로 보면 5,800 언저리 정도가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제도 확인드렸던 그림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역시 엔비디아가 가장 반등. 예. 엔비디아 거의 40% 올라갔거든요. 저점부터.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애플 이런 것들이 이익 전망 6월 말보다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주 초반까지 해서 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리세션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그림 보여주면 2022년 2분기에는요. S&P 500 기업 중에서 234개, 그 절반의 기업이 리세션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시장에서. 작년 2분기에는 57개였는데요. 이번 실적 시즌에는 발표한 기업, 그런 얘기를 언급한 기업이 28개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리세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여야 되겠고요. 2주 전에 골드만삭스가 리세션 확률을 약간 올려놨는데 이번에 다시 내려놨습니다. 25에서 20% 내려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다소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좀 마음을 열어놓고 다만 편안하게 분산 투자하시면서 적립수를 모아가시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섹터, 지금보다 조금 주목도를 높여야 될 만한 섹터를 말씀드리면 그 금리 인하가 뭐 가능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한 섹터를 좀 분리한 건데요. 방어적 섹터 중에서는 부동산과 유틸리티, 즉 리츠 섹터, 유틸리티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민감한 섹터에서는 소재와 산업, 금융 섹터가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수혜가 컸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한번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뉴욕 증시의 이제 회복 이후에 이제 그 반등의 키는 역시 실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는 28일에 앞두고 있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이 과연 또 한 번의 상승 불꽃을 이끌 수 있을까? 이제 가이던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분산 투자에 대한 이제 성장주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되 금리 인하 수혜주도 같이 좀 함께 체크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고 있는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업 분할은 호재냐 악재냐. 바로 지금 구글 알파벳에 맞닥뜨린 이슈인데요. 최근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반등이 이제 시원하게 보이는 가운데 가장 아쉬운 종목이 바로 이 구글 알파벳입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맞닥뜨려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알파벳이 지난주였죠. 일단 연방정부에서 했던 그 패소, 그 재판 과정에서 한번 패소했기 때문에 일단은 압박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야, 너희들 지금 반독점으로 너무 기업 규모가 커져 있으니까 기업을 쪼개야 된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마치 알파벳이 쉽게 해서 구글이 세상에 종말을 맞은 것 같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끝났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는 각자 자유로운 얘기를 하고 의견을 다 다를 수밖에 없겠는데 그런 것들이 당장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고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정부나 미국 금융당국에서도 네. 지금 알파벳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또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었느냐? 이런 일이 엄청 자주 있었습니다. AT&T가 가장 이 미국에서 얘기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건데요. AT&T는 미국 법무부와 10여 년의 어떤 재판 과정 하는 결국에 1983년, 4년에 결국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기업을 쪼개라면서 그때 7개, 8개로 회사가 쪼개집니다. AT&T가. 네. 그럼 그 당시에 AT&T가 현재 알파벳 같은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기업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요, 1980년대, 90년대면 최고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가 한국통신이었습니다. KT였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통신시장에 앞으로 혁명이 있다 하면서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가 AT&T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AT&T뿐만 아니라 AT&T랑 분리된 7개의 기업의 평균 주가 상승률이 S&P 500보다 훨씬 오히려 컸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 자체가 엄청나게 처음에 기업 분할하면 속상하겠죠. 자기네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쪼개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일도 꽤 많았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AT&T가 현재 구글 같은 위치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 당시에서 쪼개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시 AT&T 회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회사가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국가적 재앙이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고 자기네들은 위기를 다 늘어났고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을 하면서 오히려 기업 경영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사건을 갖고 너무 지금 시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런 영향을 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과거 사례를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구글 알파벳의 기업 분할 그 이슈들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매그니피센트 종목들 가운데 가장 저조한 주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구글 알파벳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금리 인하 수혜주도 같이 좀 보자라고 좀 확실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건설업 쪽입니다. 밸런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DR 호튼을 최선호주로 꼽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미국의 여러 개의 이제 주택 건설 업체가 있겠는데요. 쉽게 해서 DR 호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중들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주 최고급이 아니라 보통 중산층을 위한 보통 주택 업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요, 연평균 25%의 주가 수익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 시기가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워낙 높아졌다가 금리가 조금씩 내려다 보니까 500만 명의 밀레니얼 세대의 생애 첫 번째 주택 구입 시기와 딱 맞아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가장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바로 보급형 주택의 선두주자인 바로 DR 호튼이라는 얘기를 웰스파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밸런스가 종합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약 500만 개의 주택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 이후에요. 미국 인구는 우리나라 달리 9%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거 가장 큰 얘기가 이민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근데 주택 공급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신규 공급은 20%가 감소했다는 거죠. 물론 원자재 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라서 회사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바로 그렇게 원자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와중에 DR 호튼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그 소위 총 마진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2019년에 20%, 2023년 작년에는 23.3%였고요. 금년 2분기에는 24%, 내년에는 오히려 25%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재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경영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서 오히려 마진율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수준은 과거의 S&P 500 평균 대비 상대적인 주가도 수준도 따다라고 하고 있고요. 배당금도 최근 10년간 배당금만 보더라도 매년 17%씩 배당금을 올려줬고요. 예. 최근 3년간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식수도 9% 감소했다. 이렇게 좋은 해석 없다라고 베런스가 얘기하고 있네요. 예, 그렇군요. 성장주를 중심으로 가되 포트폴리오에서 빼놓기 아쉬운 이 금리 인하 수혜주 살펴봤습니다. 밸런스에서 꼽은 DR 호튼에 대한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CNBC에서 보도했습니다. AI와 드론의 만남. 자,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월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네, 뭐냐면 이제 첨단 무기나 이런 거 관심 있고 그러신 분들 보면 이제 소위 드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게 보시면 드론에서 미국에서 테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나쁜 사람을 잡고 이럴 때 보면 그 드론을 움직이는 파일럿들이 미국 내에 있는 공군 기지의 비밀 기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베런즈나 이런 CNB에서 주목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운행 자체를 AI가 한다는 겁니다. AI. 그러니까 AI가 지금 운행을 하고 AI가 적군을 판단해서 AI가 공격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한 단계 넘어가는 소위 무인 드론 시스템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개발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드론 관련해서 예전부터 가장 큰 종합회사는 노스럽 그루만이 뭐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무인 드론을 약간 집중을 하면 에이로 바이러먼트라는 기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떠나서 이런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우주, 과학,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 합치면 대표적인 ETF가 ITA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바로 이 ETF가 되겠는데요. 이 ETF가 여러분들은 다들 IT만 관심이 그럴 때 보면 이게 오늘도 또 사상체 효과를 갖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스터디를 해볼 충분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자, 미국은 계속 사상 최고가 흐름의 ETF와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오늘 채팅창에서는 이제 국장을 떠나서 미장으로 가야 되는가? 근데 저희가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요 잘 나가는 AI와 미국 대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산의 만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